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다음 키르기스탄처럼 이렇게 전부 다 키들 커지고 막 저기 얼굴도 하얘지고 막 그렇게 모델처럼 다 바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틀림없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평균 키가 아시아인보다 5cm 큰 건 아시죠? 몰라요? 이게 너무 모른다 몰랐네. 우리나라 평균 키가 일본, 중국보다 5cm가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커요, 우리나라만. 근데 조선시대에도 그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렇게 남겨놨냐면은 한국 사람은 동양 사람 같지 않게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크고 피부색이 하얗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밥을 7그릇씩 먹어도 됐으니 요즘은 이제 7그릇씩은 안 먹지만 아주 고담 그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쭉쭉 클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키 굉장히 큰다. 여러분 키는 이제 평균도 못 미칠 거죠, 좀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 나도 루저야. 나는 평균에도 안 돼. 왜냐면 미국 갔다 오면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하도 커갖고 한국 오면은 좀 낫겠다 싶었거든요. 이거 한국 왔더니 10몇 년 만에 한국 사람들 키가 쭉 커갖고 오니까 미국에 있는 건지 한국 온 건지 구분이 할 정도로 이렇게 컸어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컸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컸어? 근데 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게 된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몸이 따라가 주질 않는다. 그러면은 몸이 따라가 주지 않고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질병에 걸려서 심혈관계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다 죽어야 되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럼 뭔가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몸이 때우지 못하는 거를 돈으로 때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몸이 못 때우면 돈이라도 때워야 건강해지죠. 그럼 몸도 안 때우고 돈도 안 때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찍 가시는 거죠. 고통받다가 방법이 없어요. 돈도 안 때우고 돈으로도 안 때우고 몸으로도 안 때우고 일찍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칼로리 과잉 섭취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먹지 못하게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냐면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된다. 이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에 있는 지방을 흡착,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나 해주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당 흡수를 조절해요. 흡수 속도 조절.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비만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인슐린 분비입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살찌는 거예요. 그건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살이 찌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인슐린이 급격히 많이 분비가 되면 될수록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급격히 많이 분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순식간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경우.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경우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살이 찌게 돼요. 자,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간다는 거는 흡수가 잘 되는 식품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분자량이 이게 또 식이섬유부터 시작해서 쭉 적었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흡수가 빠를 것 같아요? 당이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단 거 먹는 게 살이 제일 잘 찌는 거예요. 똑같은 거 먹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이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고기 먹는 건 바보짓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쌀을 갖고 쌀의 양을 갖고 하나는 떡을 만들고 하나는 밥을 찌었어요. 똑같은 쌀 양 갖고. 그리고 쌀을 먹은 사람과 떡을 먹은 사람은 누가 살이 찔까요? 떡을 먹은 사람이 살이 찌죠. 이상하죠? 똑같은 양이었는데 탄수화물이. 왜? 흡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떡이. 흡수 속도가 빠르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고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니까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먹게 되면은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당 흡수되게 만들어주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렇죠? 그럼 식이섬유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건강한 우리나라에서 추천하는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지 않고 그냥 자연 식사를 통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채소와 과일 권장량은 얼만큼이냐? 공식적인 나라에서 권장하는 공식적인 거는 큰 접시로 갔다 온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접시를 먹으래요. 만약 4명 가족이면은 20접시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요, 여러분 가게는 바로 파탄 납니다. 네? 야채 과일을 하루에 5접시씩 먹어봐. 내가 버는 돈 다 야채 과일 사는 데 들어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사놨다 해도 먹을 수도 없어. 우리가 뭐 코끼리야? 어떻게 먹어? 못 먹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영양제 먹어라 그 뜻이야. 근데 영양제 먹으라 그러면 너무 속 보이니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5접시를 먹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채소를 그렇게 먹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그죠? 옛날 같이 이렇게 먹을 수가 없다고. 옛날에는 밥을 7공씩 먹었다니까. 7그릇씩 먹었다니까. 근데 옛날에 백미 먹었겠어? 다 현미 먹었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이섬유가 막 넘쳐 흐르죠. 그죠? 이게 문제가 없죠, 그런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채소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는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는 파이브넷을 통해서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있다. 그럼 파이브넷이 뭐가 좋으냐? 식이섬유는 보통 다 식물성이죠? 네. 식물성인데 파이브넷은 동물성이 합쳐져 있죠? 네. 요게 특징이죠. 동물성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들어간 이유는 뭐냐? 원래 식이섬유는 식물성 식이섬유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근데 왜 동물성이 들어가 있느냐? 여기 그 키틴질을 갖다가 개나 새우 껍데기에 있는 키틴질을 큰 구조로 합성을 시키죠. 아까 합성이 뭐라 그랬어요? 조그만 걸 연결해서 크게 만든다 그랬죠. 큰 그물 구조로 합성시켜 갖고 만든다 그랬죠. 이제 이거 갖다 폴리플렉스 공법이라 그러죠. 이 폴리플렉스 공법은 그 뉴스킨 그 파마넥스 특허 공법이죠. 그래서 이 동물성 식이섬유가 일반 식물성 식이섬유보다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식물성 식이섬유가 여러분 몸에 있는 지방을 티스푼으로 퍼내는 거라면 파이브넷은 국자로 퍼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국자. 국자가 효과적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아는 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코스트코에 가니까 식이섬유 싼 거 있던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들 기분 되게 나쁘다 그러죠. 그건 먹어도 효과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일단은. 그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파이브넷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라고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거는 안 돼요. 이거 드셔야 됩니다. 이게 비싸면 이게 똥이라서 그래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되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누스퀸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제품이 좋은 거라고. 네.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으니까 나가서 그냥 입이 간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배울 때마다 제품이 좋은 건 너무나 잘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남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갖고는 그냥 제품 좋다고 막 얘기하죠. 이번에 또 180도 나오니까 얼마나 입이 또 간지럽겠어? 예? 무지하게 간지럽죠. 그럼 나가면은 그 180도가 어땠고 프레임프리 어떻고 또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니들 것만 좋고 남의 건 똥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생각하겠지.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 그건 비교도 안 돼. 그건 똥이야.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확 상하죠. 니들 것만 좋다는 얘기지 안 사. 이리 되는 거죠. 그럼 확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사면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안 쓰면 지가 손해지 뭐. 그러고 나와요. 근데 안 쓰면 왜 지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지. 포인트가 안 뜨는데. 네? 안 쓰면 여러분 손해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막 남한테 가서 제품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알더라도. 그게 참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자꾸 동영상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를 긁어주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주는 거야. 차라리 내가 그걸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쉽잖아 얘기하기가. 가서 잘난 척하고 가만히 있어도 입 다물고 있어도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나가서 잘난 척하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잘난 척하는 저 친구 제일 싫죠? 네. 꽤 똑똑하고 잘난 거 알아. 아는데 집으로 얘기하면 되게 싫어. 그쵸? 똑같아요. 뉴스킨 좋은 거 알아. 근데 와서 잘난 척하면 되게 싫단 말이야 그게.
근데 사람이 싫어지면요, 그 제품이 싫어져요. 회사가 싫어지고. 항상 중요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고객한테 가서는 얘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얘기 들어주려고 노력하라고. 항상 하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그 얘기? 있을 거야. 처음 듣는 사람 있죠? 손님들한테 가갖고는 내가 얘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손님 얘기 들으라고 그랬어요. 처음 듣죠? 많이 들었어요? 실천을 좀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왜 들었어요? 그럼? 실천을 해야지. 얘기를 많이 하시면 사업은 실패해요. 뭐 그건 따로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양소 결핍은 뭐냐? 특히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럼 비타민 B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오버드라이브. 네, 이거는 잡곡에 많이 들어있죠? 네, 잡곡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잡곡을 먹으려니까 되게 어렵죠, 잡곡이. 어떤 분들은 저는 잡곡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잡곡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나 보면은요, 쌀밥을 짓고 위에다 잡곡 뿌려갖고서 잡곡밥 만들어요. 네, 그건 잡곡밥이 아니에요, 쌀밥이죠. 네. 잡곡밥은 잡곡이 50% 이상 들어가야 잡곡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쌀밥을 해 거기다가 뭐 콩 좀 뿌리고 뭐 보리 좀 뿌리고 뭐 현미 좀 뿌린 다음에 그게 잡곡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은 좀 편하죠, 잡곡이 보이니까. 네?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오죠. 그러나 그거는 쌀밥입니다. 네. 잡곡밥은 적어도 잡곡이 50% 이상 들어가야 잡곡밥이에요. 저는 잡곡밥을 그러니까 잡곡을 50% 이상 집어넣어요. 현미가 3분의 1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12가지 잡곡 섞은 게 3분의 1 들어가고 쌀이 3분의 1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어요. 그게 잡곡밥이에요. 그래서 총 한 제가 잡곡 들어가는 게 쌀까지 한 14가지 정도 섞어 먹을 거예요 아마. 아, 소화가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압력밥솥으로 하면 잘 됩니다. 압력밥솥으로 잡곡밥 할 때는 물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이렇게 쌀밥 하듯이 조금 넣으면은요 딱딱해서 못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잡곡을 좋아하긴 하는데, 예, 물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 예를 들어서 수면이 쌀밥은 요만큼, 압력밥솥에 요만큼이 된다면 잡곡밥은 한 이만큼 돼야 돼. 많이 들어가야 돼. 안 해봤어요? 잡곡밥? 소화가 안 된다고 잡곡밥이? 잡곡밥 먹으면 변이 많이 나오죠? 그게 소화 안 되는 것 같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면 변이 많이 나오는 거야. 한없이 나와 막 그냥. 이상하게 먹은 양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게 이게 나중에 이게 물 먹고 폐민이 돼서 그래요. 저 식이섬유는. 그 나중에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어쨌든 잡곡을 많이 먹어야 돼, 그죠? 근데 잡곡을 먹으면 아까도 소화도 안 되고 씹히는 것도 영 싫고 맛도 안 좋고 흰쌀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잡곡을 안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잡곡은 먹어야 되고 잡곡은 싫고, 그럼 우리가 또 뭐로 때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돈으로 때우는 방법을. 그럼 비타민 B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잡곡을 먹기 싫다. 그럴 때는 오버드라이브를 먹게 되죠. 네. 그럼 오버드라이브는 어디서 나온 비타민 B냐? 맥주 효모에서 뽑은 거죠. 그 맥주 효모에는 양질의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식품 하면은 맥주 효모 되게 많이 팔아요. 찾아보세요. 그 맥주 효모에 비타민 B가 많기 때문에 맥주 효모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비타민 B가 몸에 들어가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체중 조절하는데. 그쵸? 근데 그 사람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맥주 효모를 먹고 밥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안에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곡식 들어갔죠? 효모 들어갔죠? 온도 36.5도로 따끈따끈하죠? 반죽 잘 됐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발효 일어나죠. 그죠? 그런 사람은 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리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저녁 때는 사과를 먹지 마라. 사과가 저녁 때 먹으면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갑자기 독사과가 됩니까? 저녁에 먹으면? 왜 저녁에 되면 뭐 독이 나옵니까? 예? 산성 음식이라서? 산성 음식이라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콤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네요, 저녁에? 파무침, 초무침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녁 때 먹으면 안 되네요? 산성 음식. 초 들어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쵸?
왜 그럴까요 도대체? 궁금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 있죠.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뭐예요? 배라든지 사과, 포도, 감, 배, 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밤에 먹게 되면은요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서 알코올로 바뀌어요. 과일주가 된단 말이에요. 과일주가. 근데 풀에서 나는 과일 있죠. 수박, 토마토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저녁 때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과일을 먹으려면 풀에서 나오는 과일을 먹는 거예요. 수박은 괜찮아요. 저녁에 먹어도. 네? 그 다음에 토마토도 괜찮고 딸기라든지 이런 거 괜찮아요. 저녁에 먹어도. 그러나 나무에서 나오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녁 때 먹지 말라는 건데 맥주 효모를 먹고 잔다? 오, 이건 뭐 직방이죠, 직방.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G3나 포도주스를 먹고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하는 경우 있어요. 걔네들은 뭐냐면은 안에 유산균이 많아서 그래요. 젖을 먹기 때문에. 그 유산균도 발효를 시켜요, 쟤네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포도주스 먹으면 갑자기 애가 기분 좋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술 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 포도주스 너무 좋아해. 그럼 계속 미겨요. 그러면 애는 하고 좋아하잖아. 술 취해갖고. G3도 간혹가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G3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G3 먹을 때 항상 제가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술 잘 먹는지. 엄마 아빠가 술을 잘 못 먹는다면 아이는 G3 먹고 취하는 수가 있어요. 그냥 막 토해요. 그래갖고. 술 못 먹는 애니까 술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다 토하죠.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건 너무 어렵고 어쨌든 맥주 효모를 그 자체로 먹는 것보다는 맥주 효모에서 비타민 B만 빼서 먹는 게 진짜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맥주 효모에서 뽑은 비타민 B면 저거 뭐 난 술에 약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맥주 효모에서 비타민 B만 빼낸 거지 효모 자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먹게 되면은 얘가 들어가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 또 혈관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곡 얘기를 할 때 현미는 되고 백미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그러면은 현미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백미. 이 안에 백미 들어있어요. 그럼 이 껍데기가 있죠. 껍데기를 3번 까면 3분도쌀, 5번을 까면 5분도쌀, 7번을 까면 7분도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번을 까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뀔까요? 백미로 바뀌죠. 왜? 껍데기가 다 없어지죠. 보통 7번 까내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백미는 7분도쌀이에요. 보통 우리가 현미라고 얘기하는 건 3분도쌀이나 5분도쌀이에요. 그러니까 5분도쌀은 조금 더 쿠킹이 잘 되고 3분도쌀은 되게 안 돼요. 해도 딱딱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현미 잘 못 먹는 사람은 5분도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3분도쌀을 먹습니다. 현미를 먹습니다. 5분도 안 먹어요. 3분도를 먹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이제 이걸 까낼 때 여기 씨눈이 있어요. 씨눈. 그죠? 이 씨눈도 떨어져 나가요. 이것도. 그래서 씨눈만 모아서 파는 것도 또 있어요. 네, 저는 그 씨눈만 또 사다 먹어요.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된장국에도 넣고 뭐 밥에도 말아 먹고 막 이래요. 씨눈만 따로 사다가. 근데 이 씨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비타민 B가 많아요. 이 껍데기는 뭐냐?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는 왜 백미를 먹으면 안 되냐? 현미에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B를 빼고 나머지를 먹는 게 백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얘는 먹기 싫은 걸 어떻게 해? 그러면 백미에다가 파이브넷을 먹고, 그죠?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먹으면 이건 현미야.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럼 왜 현미 먹는 거랑 고생해? 돈으로 때우는 방법이 있는데 몸으로 때우면 못 때우면 돈으로 때우면 되죠. 그럼 백미 드세요. 그 다음에 파이버넷과 오버드라이브를 같이 드시면 현미 드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은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왜 써야 될지 모르고 우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먹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운동 부족은 어떻게 할 거냐? 운동 부족은 억지로 뭐 여기다 이렇게 개목걸이 갖고 끌고 다닐까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맨날 TR 시켜 갖고서는 그러면 TR은 평생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라면서 그렇게 평생 하고 앉았어. 응? 그것도 뭔가 좀 달라져야 돼. TR90도 TR90
프로모션 아직 안 나왔죠? 끝났어요? 그거 할 때 또 TR90도 동영상 하나 올려야 되겠네. 사람들한테 그 저기 아웃풋 다이어트라는 걸로 해라. 프로모션 할 때 알려줘. 내가 미리 만들어서 올리게. 나 그거 하나 만들려면 잠 못 자. 이게 동영상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쉽게 듣지만 그 디자인하고 저 편집하고 또 말 만들어서 나레이션 집어넣고 다 나중에 또 이렇게 잘라서 편집하고 굉장히 시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후원 구자 써놨잖아. 후원 좀 해봐. 거기다가 한 명도 안 해. 자 여기 이 운동 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끌고 다니면서 운동시킬 수가 없죠. 그럼 뭐를 먹어야 되겠어? 운동을 하는 대신에? 예? 예? 뭐야? 뭐 피를 먹어나? 뭘 먹어? 예? 뭘? 예? PT? 아, 핏. 예. 운동 대신에 먹는 거는 알스키어드예요. 자, 그럼 왜 알스키어드를 먹는 게 운동 대신 먹는 거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른 회사는 파이브넷이나 오버드라이브 흉내를 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합성 비타민 B를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성능은 떨어져도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이거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네? 자, 알스키어드가 그럼 과연 왜 그 뭐 운동에 역할을 해주느냐? 자,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당으로 변하죠. 그럼 당으로 변한 게 어디로 들어가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세포 속에. 그럼 세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그랬죠? 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사이클에 의해서 태워져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 ATP 사이클이 돌아갈 때 이 영양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당이 들어가서 어디서 태워진다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진다 그랬죠. 그럼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으면 잘 타니까 당이 쫙 떨어지면서 몸에 축적되는 게 없겠죠. 그게 운동하면은 또 뭐가 없어져요? 당이 쫙 소모되죠. 운동하면은.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져서 당이 소모되는 거나 운동해서 당이 소모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좋겠네. 그렇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반인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약 2.5배 정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잘 소모가 되니까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알스키어드를 먹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획기적으로 증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했었어요. TCM이라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TCM이라는 기관에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의사분들이에요. 둘 다 의사분들인데 일반인 하면 또 속였다랄까 봐 의사분 모시고 했어요. 의사분인데 일체 파마넥스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한테 피를 뽑아서 TCM이라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내서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알스키어드를 한 달 동안 먹었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피를 뽑아서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검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 같은 경우에 미토콘드리아가 640%가 증가했어요. 6.5배가 증가했다고. 이 남자는 1212%가 증가했어요. 운동하면 몇 배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2.5배 정도 증가한다 그랬죠. 이건 몇 배가 증가했어요? 6.5배, 12배가 증가했죠. 한 달 만에요. 이 검사 결과는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는 결실률이라는 게 있어요. 결실률. 결실률이라는 건 뭐냐면 망가진 거예요. 유전자가 망가져 있는 거. 망가져 있는 게 이 사람이 0.326%인가가 망가져 있었었는데 한 달 후에 미검출이에요. 완전히 다 고쳐졌어요. 0.236%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사람도 미검출. 알스키어드 먹고.
자, 그럼 알스퀘어들을 먹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잘 소모하게 되죠. 그러면 운동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더 좋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TR을 하면서 알스퀘어도 먹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럼 여러분 체중 조절을 하고 싶다? 알스퀘어도 열심히 드시면 돼요. 운동을 안 하고 체중 조절하고 싶다? 알스퀘어도 열심히 드시면 돼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런 제품은 이 세상에서 알투밖에 없다. 다른 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비타민 B군과 같은 이러한 제품들은 있을 수 몰라도 이건 없다는 거예요. 딴 데서도 뭐 유전자 어쩌고 떠드는 데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 그럼 유전자 검사 결과 갖고 와. 니들이 진짜 유전자 리셋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갖고 와봐. 없어요. 안 돼. 유전자 리셋 안 돼요. 에이지랑 유전자 리셋 되는 건 또 잘 모르죠?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이거 얘기는 너무 많아. 할 얘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제품이 뭐냐? 요거예요. 4번에 알스퀘어드 오버드라이브. 이거를 먹게 되면 정상인이 건강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고지혈증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럼 정상적인 저거를 그럼 얼마나 오래 먹어야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죠. 밥 숟가락 먹기 전까지. 왜 그래요? 밥 먹으면 계속 이런 현상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 빼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뺀다 뭐부터 빼달라고 그럴 것 같아? 네? 이거 빼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잡곡밥 꼭 드시라고. 이거 빼도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잡곡밥은 꼭 챙겨 드세요. 안 챙겨 드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잡곡밥 대신 이거 들어간 거니까. 알도 빼주세요. 네, 빼드릴게요. 그 대신에 운동은 매일같이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나 운동 못 하는데? 그러면 드셔야죠. 나 잡곡 못 먹는데? 그럼 드셔야죠. 그럼 이거는 식이섬유 못 먹게 되는데 그러면 채소를 하루에 5접시씩 꼭 드셔야 됩니다. 나 못 먹는데? 그럼 이거 드셔야죠. 이게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빼달라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빼주는 건 없습니다, 그죠? 네. 몸으로 못 때우면 무조건 다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3개 다 먹어야 되겠네. 그러고서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은 그럼 오버드라이브 빼드릴게요. 뭐 이렇게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봐, 필요도 없는 걸 나한테 선택해줬잖아. 하나만 더 빼줘 또 그래. 더 이상 못 빼요 그러면 이거 2개만 먹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안 먹겠다고 버텨보는 거예요. 혹시 뺄 게 있나 보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무조건 빼도 되지만 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숟가락 놓기 전. 왜?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거를 몸으로 때우든지 해야 되니까. 이걸 먹든지 때우든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5번의 알스퀘어드 오버드라이브는 심혈관계 질환을 우려하는 사람은 저 세 가지를 무조건 AR로 평생 걸어놓고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벨로시티 보상 있죠? 네. 그게 이번에 나오니까 벨로시티가 뭡니까? 그러니까 속도전이래 전부 다들.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벨로시티가 속도전이에요? 속도가 빨라진 거야? 벨로시티 보상의 특징이 뭐예요? 속도가 빨라진 거야? 네? 많이 준다? 자주 준다? 그럼 벨로시티 보상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소비자랑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신규 소비자 많이 늘릴게요. 신규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벨로시티는 옛날에 이거 잘 보세요. 옛날에는 40만 원 이상 400포인트죠. 400포인트 이상 해야지만 300이니까 40만 원이구나. 그러니까 40만 원이요. 40만 원 이상 해야지만 일대에서 한 거에 5%를 줬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5% 준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리고 이 사람한테 10만 원치 하고 이 사람한테 10만 원치 하고 이 사람한테 10만 원치 해서 30만 원이 매출이 됐으니까 돈 좀 들어오겠지 하고 봤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짜증나 안 나? 30만 원치나 소개했는데 한 푼도 안 들어오네? 그래서 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10만 원 더 하셔야 돼요. 그럼 짜증나 안 나? 아 그래? 안 해라. 그러죠? 그죠? 왠지 기분 나쁘지? 30만 원이 그냥 날아간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개해주면 8% 제품의 8%가 무조건 들어오죠. 이 사람한테 5만 원치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 나한테 3,600원이 들어오는 거야. 돈이 들어왔네? 이거 뭐야? 그래. 커미션이야. 하나만 소개해도 그러네. 그러면 10만 원치 소개해볼까? 20만 원치 소개해볼까? 그러니까 갑자기 몇만 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거 돈 되는 거네. 이거 많이 소개하면 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죠.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네. 이게 벨로시티가 이게 달라진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세요. 옛날에는 2,000포인트 하면 9%였었어. 네. 3,000포인트 하면 10%였었어요. 여기다 5% 멀티맥스 마이트를 더 줬어. 그러니까 15%가 되는 거죠. 근데 5,000을 하면은 1%가 올라가. 1%. 요거 하는데 그게 11%야. 플러스 5%야. 만을 하게 되면은 12%. 예? 이렇게 1%씩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3,000을 하고 5,000을 하는데 1% 차이밖에 안 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3,000을 한 사람을 내가 만들었으면은 내가 5,000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차라리 여기서 나는 3,000만 하고 2,000짜리 하나 가상부자 만드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1% 올리면 뭐해? 옆으로 핑 치고 나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옆으로 쭉 벌려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 보세요. 1000까지는 5%고 그 다음 1500까지는 그러니까 500씩 올라가는 거죠. 500까지는 10%고 그 다음 500블럭은 15%고 그 다음 500블럭은 20%고 그 다음 500블럭은 30%. 그 다음 500은 25%. 그 다음 500은 30. 그 다음 500은 35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3,000이냐면 여기까지가 3,000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은 30 정도 되죠. 30%.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15%죠. 그죠? 똑같아요. 15% 똑같다고. 이것도 15%잖아. 이것도 15%고 평균 3,000까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000을 넘어서면 1% 올라갔죠. 여기는 30%가 올라가는 거예요. 30배가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배가 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월시맥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벨로시티는 무조건 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많은 게 장땡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0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했다. 10,000포인트를 했다. 10,000포인트를 그러면 한 47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어요. 최대. 그럼 한 달 500만 원 돈이죠? 작습니까? 소비자 10,000포인트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소비자 10,000포인트가 어휴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3,000만 하다 보니까 10,000포인트가 하늘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10,000포인트 한번 찍잖아요? 그럼 10,000포인트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10,000포인트를 쪄야 되느냐? ARO를 잘 걸어야 돼. ARO. 어떤 사람이 제일 사업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신규 막 소비자 꼴려갖고 막 해갖고 제품 팔았어요 이분한테. 그리고 또 신규 이 사람은 다 이 사람을 잊어먹고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대충 하다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신규가 또 만들어졌어. 그리고 또 신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은 또 막 이래. 이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이제 물고 잡힌 고기한테 떡밥 안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또 흐지부지 없어졌어. 그다음에 또 이쪽 가서 막 해요. 이래서 1 빼기 1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을 끝까지 한 사람 붙잡고 늘어져서 매니아로 만들고 AR로까지 걸게 만든 다음에
스스로 AR로 조종하고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하고 제품에 대해서 다 알게 한 다음에 이로 넘어가면은 이분이 어떻게 돼요? 내가 신경을 못 써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쵸? 네. 거기다 플러스 원 시켜놓고 또 이 사람한테 가고 그러면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계속 나가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ARO를 걸어 놓아야 돼. ARO를. 근데 ARO를 걸기 제일 좋은 제품이 어떤 제품이에요? 파마넥스 제품들이죠. 유스스펜이 아니고 여러분들 유스스펜 하나 걸어놓고 그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래. 파마넥스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심혈관계 질환으로 여기서 5번에 오버드라이브 아스키어드 걸어놓으면 유스펜의 2배야. 포인트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맨날 유스펜 타령만 하고 앉았어? 그게 만병통치처럼. 그게 바보짓이라니까요. 유스펜이 다라고 알고 있어. 자, 심혈관계 질환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이 세 가지는 이거를 꾸준히 먹어야 되는 당위성만 여러분이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거 AR로 걸어놓으면 유스펜 2개 판 거라니까. 왜 유스펜만 갖고 묵으면 그게 제일 쉬운가 봐 그게. 그냥 입에 그냥 유스펜 그러고 다니고 있어.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명해서 이걸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나가서 막상 설명하려면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게 뭐냐면 제 강의에 소비자를 초대 갖고 오세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하고 이렇게 친분이 생기고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제 강의에 초대를 하게 되면은 내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이 이거를 AR로 넣고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하는 방법이 벨로시티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지금 대박난 사람이 어디냐면 대박난 그룹이 이길재 사장님 쪽이 대박이 났는데 그분은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년 전부터 2주에 한 번씩 제 이 건강 강의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한 1년 동안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자들이 듣다가 지금은 소비자가 많이 와서 듣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이 와서 들어요. 거기 암 환자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필요한 제품들을 AR로 걸어놓고 먹게 돼요. 그걸 1년을 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처음에는 파마넥스가 10%고 뉴스킨이 90%였대요 매출이. 근데 지금 50대 50으로 바뀌었대요. 1년 만에. 그래도 이번에 벨로시티가 탁 나오면서 딱 보니까 AR로 걸어놓은 게 대박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벨로시티는 뉴스킨보다는 파마넥스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AR로 걸기가 되게 좋죠. AR로를 많이 걸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본적인 심혈관계에 걸어놓게 되면은 저것만 해도 뉴스 2세트예요. 근데 이거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왜 먹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먹어야 될 사람이 먹지는 않고 병원에서 계속 그냥 콜레스테롤 약이나 그냥 심혈관계 질환 약이나 먹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가 있어요? LDL이 있고 HDL이 있지. 근데 LDL은 나쁘다 그러고 HDL은 좋다 그러죠. 근데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성분이 아니에요. 저 자체는. 얘는 호르몬이나 세포막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세포막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없으면 호르몬도 만들 수가 없고 세포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근데 콜레스테롤 나쁘다고 그냥 콜레스테롤 없는 것만 골라 먹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오히려 얼굴이 더 거칠거칠해지고 쉽게 늙어버려요. 콜레스테롤을 그러니까 잘 먹어줘야 피부가 건강하고 우리 세포들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잘 먹어야.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뭐라고 해요? 하도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안 먹으니까 하루에 달걀 2개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한번 뭐 아니면 도라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안 먹든지 먹으면 왕창 먹든지 그런다고. 그죠? 근데 고기 잘 먹는 사람은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 곱창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콜레스테롤 절대 먹지 마세요. 왜? 곱창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야. 여자들 소주 먹으면서 곱창 잘 먹죠.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소주에 곱창 좋아하죠? 술 안 먹어요. 아, 안 먹어요? 곱창은 좋아해요? 네. 끝났대요.
곱창을 좋아하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딱 챙겨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어떤 거냐? 곱창, 그죠? 그 다음에 새우, 오징어, 이런 것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에요. 굴 같은 것도, 조개 같은 것도 전부 맛있는 거죠. 맛있는 게 몸에 안 좋아 원래.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그걸 삼가할 필요 없이 적당히 먹는 건 다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적당하게. 자, 그런데 얘는 왜 나쁘다 그러느냐? 얘는 아까 분자량이 얘는 작고 얘는 분자량이 큰 애거든요. 얘는 잘 파괴가 돼. 파괴가 돼서 산화가 일어나요. 쉽게 파괴가 돼서. 그래서 얘가 혈관 막힘의 원인이 돼요. 산화가 돼서. 혈관 막힘 원인이 돼요. 근데 HDL은 거꾸로 LDL과 중성지방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좋다고 얘는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얘는 많을수록 좋고 얘는 많을수록 좋고 얘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얘가 높아서 높아지는 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얘가 높아서 높아지는 게 문제지. 그래서 LDL과 HDL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일단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병원에서 약을 주죠. 약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LDL도 떨어지고 HDL도 떨어지고 두 개가 다 떨어져. 얘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LDL하고 중성지방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떨어지니까 죽을 때까지 콜레스테롤 수치 약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원 약의 문제죠. 근데 이제 미국에 온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전부 다 기름에 먹는데 심혈관계 질환이 의외로 안 생겨. 그럼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쌀을 홍국이라는 효모로 발효를 시키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붉은 색깔의 붉은 쌀이 만들어져요. 이 붉은 쌀 안에 뭐가 있냐면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주더라.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을 넣어서 만든 게 뭐예요? 제품이? 콜레스테린이죠. 그럼 콜레스테린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콜레스테린을 먹게 되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요. 이게 콜레스테롤을 먹게 되면 LDL만 떨어지고 HDL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린과 이 모나콜린 K가 있는 콜레스테롤을 계속 먹는 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원 약은 계속 먹게 되면 HDL이 떨어지니까 문제죠,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은 얼마나 먹고 끊어야 될까요? 계속 먹어요. 3개월 먹고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옛날에 그 분한테 배운 거예요. 옛날에 이제 왜 콜레스테롤을 3개월 먹고 끊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중성지방, 그러니까 LDL하고 중성지방을 배출시켜주는 HDL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LDL하고 중성지방을 떠뜨려주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3개월 만에 끊으라는 얘기가 나왔나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보니까 옛날에 콜레스테린이라는 제품이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초창기 사업자분들이 혹시 저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병원 약하고 차별점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병원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지만 얘는 3개월만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얘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얘를 먹다가 끊으면은 다시 이 LDL 수치가 다시 올라갑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다시 올라가고 먹다가 끊으면 왜 그럴까요? 습관이. 네? 이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 얘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얘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약을 그러니까 콜레스틴을 같이 먹다가 얘를 중간에 끊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다 같이 먹어줘야 돼. 같이 먹어서 원인을 이 위에 원인이 좋아져야 얘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네. 근데 콜레스테롤에 빨간색 혹시 있나요? 이거? 없어요? 있어요. 콜레스틴의 그 역할이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 게 주가 아니에요. 얘의 진짜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모세혈관을 청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콜레스테롤은 언제 먹는 거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을 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언제 먹는 거냐? 손발 차가울 때, 손발 저릴 때, 신장 기능 저하됐을 때, 그 다음에 간 기능 저하됐을 때 다 콜레스테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은 웬만한 거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벌써 고지혈증에 콜레스테롤까지 있다 그러면 벌써 4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4가지를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얘를 안 먹으려면 얘를 계속 먹으면 서서히 줄어들어요. 서서히. 근데 빨리 줄이고 싶으면 뭐를 먹어줘야 돼요? 얘를 빨리 먹어줘야 되죠. 그래야 더 빨리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모세혈관 뚫린 거에 의한 증상들이 빨리 없어지죠. 그렇죠? 모세혈관이 막힌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손발이 차갑다든지, 손발이 저리다든지, 그죠? 신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을 꼭 먹어야지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럼 이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겠죠. 네. 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싸게 먹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먹히는 거예요. 자, 근데 고혈압에는 2가지가 있어요. 2차성 고혈압이 있고 본태성 고혈압이 있어요. 그럼 2차성과 본태성의 차이는 뭐냐? 2차성은 고혈압의 원인을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경우에 2차성이라고 그러고요. 고혈압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혈압이다 하면 본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병원에 내가 고혈압이라 해서 병원에 갔을 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본태성의 경우가 몇 %나 될까요? 많아요. 몇 %? 80%? 40%?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 의대 자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 진료 자료에서 보면 총 전체 고혈압 중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 95%예요. 그 원인을 찾는 경우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는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 한쪽에서는 피를 뿜어대는데 안 나가니까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 뭐예요? 심장. 하트인데? 자, 피가 대동맥으로 나와서 소동맥으로 해서 세동맥으로 해서 모세혈관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세정맥을 통해서 소정맥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해서 피가 돌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크게 이제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이런 큰 데 있죠, 이런데. 이런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혈관은 깨끗해.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혈압이 높아. 그럼 어디가 막힌 걸까요? 아, 여기가 막힌 거죠. 모세혈관은 우리 몸의 전체 분포하는 혈관의 4분의 3이 전부 다 모세혈관이에요. 이건 아주 미세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혈관이 막혔다면 어디 이렇게 딱 뭐가 있어서 막힌 게 아니라 거기에 기름이 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안개 낀 것처럼. 근데 그건 현대의학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모세혈관 막힌 거는 현대의학으로 못 찾아요. 그리고 딱히 어디가 막혔다고 딱 얘기할 수가 없어. 출근 시간 되면 여기저기 다 막혔잖아요.
근데 어딜 뚫어야 이게 뭐 잘 나가겠어? 여기 뚫으면 또 여기가 막혀, 여기 뚫으면 여기가 막혀,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딱히 어디가 막혔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혔을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본태성 고혈압은 모세혈관을 뚫어줘야 되겠죠? 네. 그럼 뭐를 먹어야 되겠어? 맨 위에 거 기본이에요. 네. 자, 뭐를 먹어? 콜레스테롤. 파이버넷을 먹어야 되겠죠? 네. 아,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파이버넷 먹어야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야 돼요? 알트. R2 먹어야죠.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먹는데 여기는 이제 병이 더 깊어졌죠. 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대신에 뭘 먹냐면 라이프팩을 먹어요. 라이프팩을. 네. 라이프팩에 비타민 B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는 분은 오버드라이브 대신에 라이프팩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막힌 거 뚫는 거 뭐라 그랬어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본태성 고혈압은 뭐를 먹는 게 네 가지 먹는 거야. 자, 이거 얼마나치예요? 고혈압 한 사람만 잘 잡으면 그냥 30만 원어치 나가는 거예요. 예? 이거 거의 한 30만 원 거의 다 돼가지고 20 한 몇만 원 되죠. 20만 원, 5만 원 돈 되죠. 넘나? 30만 원 거의 다 돼가죠. 그렇죠? 30만 원 거의 다 돼가죠. 자, 그럼 고혈압 환자 한 명이 이게 고혈압 환자 한 명을 딱 AR로 이거 걸어놨다면 얼마큼 먹어야 돼요? 이거를? 평생. 아, 평생이 아니라 보통 1년에서 3년 걸어 먹는다 이거는요. 그래서 혈압이 잡히면 뭘로 바꿔요? 일로 바꿔야죠. 혈압이 잡히면 이걸로 바꿔야죠. 평생 이렇게 먹으면 고혈압 못 잡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혈압이 잡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업이 되죠. 네. 자, 이렇게 하고 혈압약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같이 먹죠. 혈압약은. 같이 먹어줘요. 같이 먹어주는데 나중에 혈압이 잘 잡히면 혈압약을 점점 끊겠죠. 그래서 혈압을 완전히 끊었는데도 혈압이 잡혔다? 그럼 난 거죠. 그러면 차츰차츰 여기서 일로 돌아가면 되죠. 그럼 이거는 1년에서 3년 동안은 포인트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0사람 있으면 3,000포인트까지 끝나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 10명만 내가 잘 관리하면은 3,000포인트여서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반적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요것도 한 10명 걸어놨다? 그럼 한 5,000, 벌써 4,500은 그냥 된 거예요. 그냥 20명만 있어도. 이것만 있는데 좀 이따 또 당뇨 얘기할 거예요. 당뇨 10명 잡아놨다면 거의 한 5,000포인트 그냥 뜹니다. 거기다 화장품 한 3,000포인트 팔고 그러면 벌써 8,000포인트예요. 쉽습니다. 포인트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0, 3,000을 갖다 기준 두고 있으면 생전 못 올라가요. 10,000포인트 기준하고 계셔야 돼요. 왜? 내 밑에서도 10,000포인트 되는 라인이 하나 생겨야 내가 핀이 올라가죠. 그런 사람 둘이 있어서 2만이 생겨야 또 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1인당 개인적으로 소비자를 무조건 10,000포인트가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증상별로 AR로 거는 거를 잘 하시면은 아주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화장품 AR로 걸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180도 나왔을 때 에이지랑 미 팔에다 다 갖다 팔았잖아요. 아니에요? 에이지랑 미 쓰는 사람 바꿔줬죠? 아니요. 안 바꿨어요? 네, 그거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나? 에이지랑 미 쓰는 사람한테 180도 갖다 주면 포인트 떨어져요. 180도는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세트씩 쓰고 에이지랑 미는 한 달에 한 세트씩 딱 떨어지니까 포인트 감소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주면. 그럼 마케팅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 버는 건 생각 잘 해갖고 하셔야 되는 거야. 어쨌든 자, 파이버는 알스케어도 라이프 콜레스테롤 이거를 AR로 1년에 3분 걸어놓는데 2차성은 이거보다 이거하고 좀 틀려요. 2차성인 경우에는 파이버넷을 먹고요. 알스케어도는 안 들어갑니다. 알스케어도는 빠집니다. 라이프팩이 들어가고요. 그 대신에 마리노메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들어갑니다. 이 라이프팩하고 마리노메가 대신에 유스가 들어가도 돼요. 유스펜. 이 경우에는 G3를 같이 먹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2차성 고혈압이에요. 2차성 고혈압은 왜 마리노메가를 먹어줘야 되냐면은 혈관에 있는 노폐물들을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큰 혈관. 그래서
모세혈관을 뚫는 데는 콜레스틴이고요. 굵은 혈관, 큰 혈관을 뚫는 거는 마리노메가예요. 자, 그럼 뇌혈관 쪽이 막힌 건 어떻게 되느냐? 모세혈관 중에 뇌혈관. 그건 바요긴꼬예요. 그러니까 목을 기준으로 이 아래가 막힌 거는 콜레스틴, 위가 막힌 거는 바요긴꼬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명이 생겼다든지 눈이 뭐 뻑뻑하다든지 충혈이 됐다든지 뇌혈관이 어디가 좀 막혔다든지 뇌출혈이 있다든지 이러면 다 뭐 먹어요? 바요긴꼬 먹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가 다 문제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바요긴꼬, 콜레스테린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아래는 콜레스테린, 요거 위에는 바요긴꼬. 두 개 다 문제면 두 개 다 먹어야 돼. 바요긴꼬를.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진꼬라고 그러죠? 긴꼬라고 한 거라고. 진꼬야? 갓긴꼬야? 진꼬. 미국에서는 긴꼬 자꾸 긴꼬 그래서. 그 발음이 지 발음이 좀 이상해요. 미국에서 이게 게리거든? 근데 여기 제리죠? 그게 좀 다르더라고. 자, 이게 이제 고혈압까지 이제 여러분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혈관계 질환에서 여기 있는 고지혈증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고혈압까지만 잘 관리할 수 있어도 여기서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뜰 수가 있다. 또 한 번 내가 고혈압을 잡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사람들 늘어납니다. 고혈압 한번 낮춰놓으면은요, 효과 있다고 소문나기 시작하면은 고혈압 환자 10명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 고혈압 환자 주변에는 고혈압 환자들만 있어요. 당뇨병 환자 옆에는 당뇨병들. 왜냐면 서로 막 커뮤니케이션해요. 그 사람들 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시면은 하나만 이게 잘 돼도 여러분들은 진짜 AR로만 잘 걸어놔도 만 포인트 진짜 쉬워요. 솔직히. 굉장히 쉽습니다. 효과를 한 명이라도 좀 봐야지 근데. 그게 중요하죠. 제대로 관리를 해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꼭 전화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먹으면 몇 달 있다 나요. 이거 몇 달 있다 안 나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몇십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몇 달 있다 납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를. 그럼 병원 가서 고치든지. 병원도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1년에서 3년 동안 꾸준히 먹어야 점점 좋아진다. 이 얘기를 잘 설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 장사꾼처럼 보이면 안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신뢰를 갖고 있어야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신뢰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신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뇨 어려워요, 쉬워요? 빨리 끊어요, 얼른. 이거 또 녹음해야지. 이상해졌어. 확실히 녹음 상태가 별로 안 좋네. 근데 이거 제가 질병별로 하나씩 다 동영상 올리려고 그래요. 알람 안 해서 놓은 사람 울게 만들어야지. 구독 안 해놓은 사람 울게 만들어야지. 자, 여기 당뇨는 이제 어려워요, 쉬워요? 당뇨가 무지하게 쉬운 겁니다. 당뇨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당뇨의 원인이 뭐예요?